안녕하십니까. 통찰성령 성의가 전문의 김찬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좀 기쁜 소식이 있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.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국외로 해서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. 대학에 계신 분들 보면 이제 심포지움을 한 번씩 개최를 합니다. 국내에서 개최를 하고 지역으로 개최를 많이 하죠. 그런데 저는 좀 뜻한 바가 있어서 2018년부터 처음으로 국제 얼굴 심포지움을 개최를 했었고 모두 다 영어로 진행을 하고 외국 손님들을 모셔서 제가 이때까지 연수를 해왔던 대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 각지에서 제가 펠로우십을 하면서 수많은 수술의 경험과 관찰과 배움을 통해서 각 나라의 수술의 기법 그리고 문화의 차이점 등을 섭렵을 한 이후에 그것을 유럽에 대한 수술, 미국에 대한 수술 그리고 아시아에 대한 수술들을 종합적으로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맞는 수술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런 해외 기술들을 제가 오히려 융합을 해서 그것을 좀 더 고급화시켜서 뛰어난 한국 의료 기술을 세계로 전파하는 그런 기술 전파 목적으로 2018년부터는 외국에 저도 배워왔는 것을 또 다른 참가자들 통해서 배움을 나누고 실천하게 되었는데요. 그렇게 해서 매년 18년도, 19년도, 20년도, 21년도, 22년도까지 매년 이제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를 해왔습니다. 그래서 이번이 6회째인데 동남아시아 쪽에서 개최 요청이 오게 되었고 그 중에서 인도네시아, 특히 발리라는 섬에서 개최를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10월 하순경에 발리에서 국제 심포지움을 한국인 의사로서 성형외과 의사로서 처음으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. 심포지움 내용은 이렇습니다. 코를 메인으로 코 성형 수술을 전 세계로 전파를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전파할 때는 코 기둥에 절개하는 것이 좋지 않고 코 안쪽으로 절개하는 것이 훨씬 코 기능에 좋겠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. 두 번째는 인공보행물을 쓰는 것이 좋지 않고 자가 조직을 쓰는 게 좋겠다. 그 중에 그 자가 조직 중에 늑연골을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그 늑연골 중에 늑입자, 그 늑입자 중에 초미세 늑입자로 최대한 그 입자 형식으로 가게 되면 그 입자가 틀어지는 현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warping 현상을 막을 수가 있고 또 서로 입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흩어지는 현상도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연골이 굳고 나서 모양을 혹시라도 좀 더 올리거나 더 내리고 싶으면 갈거나 또 보관 연골을 필러처럼 만들어서 코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가 10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경험이 전 세계로 알려지면 좋겠다라고 해서 코를 메인으로 심포지움을 개최를 하고 거기에서 주제별로 어떨 때는 지방이식, 어떨 때는 턱, 수술, 어떨 때는 광대, 뼈 이번에는 눈 성형을 같이 하게 되죠. 특히 제 같은 경우는 돌출눈 수술을 또 하기 때문에 미용 돌출눈 수술을 어떻게 수술하는지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고 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어떤 예방책을 쓸지 이런 부분들을 강의를 통해서 외국 의사들을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. 특히 돌출눈 수술은 2017년도에 보건복지부의 선도 기술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좀 더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술이기도 하고 늑입자 코성형은 제가 미국 책에 실려 있기 때문에 외국에 좀 더 알려져 있는 기술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런 코 성형을 할 때 그냥 주관적으로 보통 코 높이를 정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얼굴을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코에 본을 떠서 그 코의 본을 그대로 계획한 형상대로 형상 틀을 만들어서 전후를 비교해 보면 좀 더 계획했는 틀에 맞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참가자들한테 좋은 교육거리가 될 것 같아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. 이번 발리에서 국제 심포지움을 잘 마치고 한국의 위상과 한국의 의학을 좀 더 높이는 계기로 삼도록 한번 열심히 정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